안녕하세요. 맘스살롱 맘입니다. 오늘은 버튼 셔츠 드레스 봉제를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사용한 옷감은 이태리에서 수입한 비스코스 소재의 옷감입니다. 여름에 쾌적하고 시원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옷감입니다. 서툴게 재봉을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재봉을 해오면서 가장 마음에 드는 작품이 오늘 나왔습니다. 무작정 호기심 하나만 가지고 재봉틀을 시작한 지 한 4년이 지난 것 같습니다. 이제는 내가 마음에 드는 옷을 보면 패턴을 그릴 정도는 되었고, 바느질도 이제는 삐뚤삐뚤하지 않게 직선 받기도 잘하고 실력이 많이 상승했습니다. 그래도 아직은 미숙하고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도 항상 응원해 주시는 여러분 덕분에 여기까지 발전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즐거운 봉제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준비 과정으로 심지를 부착하겠습니다. 심지를 부착하기 전에 오버록이 필요한 부분은 오버록을 해왔습니다. 먼저 단추분에 심지를 부착을 합니다. 그리고 단추분은 미리 접어서 다림질을 해 놓습니다. 시접선도 미리 다림질을 해 놓습니다. 주머니 입구에도 심지를 부착을 하고, 심지를 부착한 후에는 시접선을 접어서 다림질을 해서 시접선을 표시를 해 놓습니다. 카라에도 심지를 부착을 해서 다림질을 해 놓습니다. 단추구멍은 입었을 때 오른쪽 겉면에서 단추구멍을 시작합니다. 5cm 곱하기 4cm 크기로 대각선 방향으로 재단을 5개를 해서 겉면에 이렇게 붙여줍니다. 그런 다음 겉면에서 1.5cm 곱하기 1cm로 단추구멍을 그립니다. 그리고 단추구멍 양 옆에 사이드를 11자 모양으로 박음질을 합니다. 11자 모양으로 박음질을 할 때 주의할 점은 양쪽 길이가 똑같아야 합니다. 다른 한쪽도 박음질을 해서 11자 모양으로 박음질을 끝냅니다. 박음질이 끝나면 중앙선 여기를 Y자 모양으로 그려주고, 가위로 여기를 Y자 모양으로 잽니다. 이때 Y자 모양으로 짤 때 끝까지 정확하게 가위로 째야 합니다. 그래야지 뒤집었을 때 울지 않습니다. 안쪽으로 모두 뒤집어서 끄집어 내줍니다. 그런 다음 다림질을 해서 여기를 다림질을 해서 하는 게 편리합니다. 이렇게 겉에서 봤을 때 입술 모양이 나오도록 접어서
접어줍니다. 그리고 안쪽에서 여기 보면 아까 Y자 모양으로 짠 부분이 삼각형 모양으로 있습니다. 그 부분을 박음질을 해서 고정을 시켜줍니다. 삼각형 모양을 이렇게 접어놓고 여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고정을 해주면 됩니다. 반대편도 같은 방법으로 삼각형을 고정 스티치를 해줍니다. 그런 다음 단추분의 넓이에 맞추어서 옆에 시접을 잘라내 줍니다. 이렇게 하면 겉면에서 단추구멍은 된 겁니다. 이제 안쪽에서 단추구멍을 또 만들어 줍니다. 겉면에 만들어둔 단추구멍의 위치에 1cm 크기의 길이를 해주고 길이를 그려주고 Y자 모양으로 째서 바느질을 할 겁니다. 안쪽에 단추구멍의 위치에 그려놓은 Y자 모양을 양옆으로 째줍니다. 여기에 째놓은 단추구멍 안쪽에 풀칠을 해서 단추구멍을 접어서 안으로 구멍을 만들어 줍니다. 나머지도 풀칠을 해서 이렇게 안쪽에 단추구멍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손바느질로 손바느질을 해서 단추구멍을 완성하겠습니다. 풀칠을 해서 고정해 놓은 단추구멍 안쪽에서 공구르기를 해서 단추구멍을 고정을 시켜줍니다. 단추구멍의 모양을 잡아가면서 이렇게 가장자리를 따라서 공구르기로 손바느질을 해서 단추구멍을 만들어서 완성을 합니다. 단추구멍을 완성을 했습니다. 여기에 단추를 끼워서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합니다. 그림에 그려진 대로 다트를 봉제를 합니다. 다트를 봉제할 때는 가장자리부터 박음질을 해서 들어옵니다. 가장자리는 되돌아받기를 하고 다트가 끝나는 부분, 중심 부분은 되돌아받기를 하지 않고 여러 번 더 박음질을 해서 이렇게 매듭을 지어서 마무리를 합니다. 그리고 다트는 접어서 위로 올려서 다립니다. 반대편 다트도 같은 방법으로 박음질을 합니다. 단추분의 겉면에서 탑 스티치를 합니다. 스티치가 끝나면 단추분에 핀으로 고정을 해서 앞면을 고정시켜 놓습니다. 뒷판 봉제입니다. 뒷판은 두장 재단이기 때문에 뒷판 중심을 박음질을 합니다. 다시 한번 시접선을 그려주고 시접선을 따라서 박음질을 합니다. 박음질 후에는 가림솔 다림질입니다.
가름솔 다림질을 해가지고 왔습니다. 여기를 앞판과 합봉을 하겠습니다. 몸판의 앞판과 뒷판에 겉과 겉이 마주보게 해서 어깨와 옆 사이드 심을 핀으로 고정을 한 후에 박음질을 합니다. 어깨와 사이드 심을 봉제를 하겠습니다. 먼저 어깨 봉제입니다. 어깨를 박음질한 후에는 가름솔 다림질은 필수입니다. 어깨뿐만 아니라 모든 시접은 박음질이 끝나면 다림질을 해서 가름솔로 해야지 바느질이 예쁘게 됩니다. 그림에 표시된 대로 소매 부분을 봉제를 합니다. 봉제를 할 때 바느질을 시접선 끝까지 박음질을 해서 시접선을 접어서 다림질을 해 놓습니다. 박음질이 끝나면 가름솔 다림질입니다. 이 가름솔 다림질을 할 때 시접선을 소매 끝단을 이렇게 접어서 다림질을 해 놓습니다. 소매를 가름솔 다림질을 했고 끝단도 이렇게 다림질을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소매를 봉제하겠습니다. 우선 소매를 겉과 겉이 마주보게 해서 앞과 뒤를 맞추어서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소매 위쪽의 중심 부분을 먼저 맞추고 겨드랑이 점에 이 부분을 먼저 맞춥니다. 이 부분에서부터 핀을 꼽아갑니다. 아몰 둘레에 핀을 꼽을 때는 핀을 아주 많이 꼽으면 더 쉽게 재봉을 할 수 있습니다. 반대편도 같은 방법으로 겨드랑이 점부터 핀으로 고정을 해서 시침핀으로 고정을 많이 해 놓습니다. 시침핀으로 고정을 했습니다. 점선 부분을 따라서 박음질을 합니다. 박음질을 할 때는 소매 쪽이 안쪽입니다. 소매 쪽 안쪽에서 시접을 보아가면서 천천히 박음질을 합니다. 너무 빨리 하려고 결과물에 집중하다 보면 겉면이 씹히거나 아니면 오를 수 있습니다. 박음질을 하다 보면 소매가 좀 사선 방향이기 때문에 좀 더 클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소매에 살짝 이즈를 주면서 이렇게 바느질 할 때 옆에서 살살 밀어주면 안쪽에서는 주름이 살짝 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겉면에서 보이면 예쁜 그런 봉긋한 소매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매를 바느질 할 때 또 한 가지 주의할 점은 곡선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이렇게 돌려가면서 소매도 돌리고 몸판도 돌리고 이렇게 옷감을 수평을 맞춰가면서 박음질을 해야지 나중에 잘못돼서 뜯는 것보다 이게 더 편리합니다.
소매 박음질이 끝나면 반드시 겉면에서 어디 잘못된 것은 없는지 꼭 확인을 합니다. 확인을 한 후에 반대편도 같은 방법으로 박음질을 합니다. 박음질 후에는 가장자리는 오버록을 해줍니다. 오버록을 해서 다림질을 할 때 시접은 소매 쪽으로 젖혀서 다림질을 합니다. 소매 끝에 소매단을 먼저 봉제를 하겠습니다. 소매단은 미리 다림질을 해놨기 때문에 그냥 박아도 되지만 소매단이 넓어서 시침핀으로 한번 고정을 해서 다림질을 합니다. 여기는 안에 오버록을 해서 다림질을 해온 암홀 모양입니다. 반대편에 소매단도 바느질을 해서 완성을 했습니다. 카라의 점선 모양을 따라서 박음질을 합니다. 카라는 박음질하기 전에 두 장을 맞대고 겉과 겉을 마주대고 패턴을 먼저 다시 정확하게 그린 후에 박음질을 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재봉이 끝나면 시접을 정리하기 전에 먼저 뒤집어서 양쪽 카라 끝이 정확하게 일치하는지 확인을 한번 해봅니다. 그런 후에 시접을 정리합니다. 불필요한 시접은 잘라내서 정리를 해주고 다림질을 해서 가지고 오겠습니다. 스탠드 칼라 여민분의 단추 봉제입니다. 카라를 몸판에 달기 전에 단추구멍을 먼저 만듭니다. 단추구멍 만드는 방법은 처음에 시작할 때 앞섭에 단추분에 단추구멍을 만드는 것과 요령은 똑같습니다. 먼저 만들어 두었던 대각선으로 잘라낸 단추구멍 보조천을 이렇게 겉면에 대고 겉과 겉을 마주보게 해서 11자로 박음질을 합니다. 이 단추구멍의 이름은 입술 단추구멍인데 이 단추구멍을 저는 굉장히 좀 선호하는 편입니다. 좀 명품 옷이나 고급진 옷에 보면 다 단추구멍을 이런 방법으로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번거로우신 분은 그냥 단추구멍 노루발을 사용해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몸판의 겉면과 카라의 심지가 붙은 겉면이 마주보게 해서 여기 단추분 여기서부터 시접선을 맞추어서 시침핀으로 고정을 합니다. 이때 정확하게 양쪽 끝이 맞게 하기 위해서는 시접을 다시 한번 그려놓고 시침핀으로 고정을 하는 것이 아주 정확한 방법입니다. 시침핀을 꽂아 놓은 카라에 시접선을 따라서 박음질을 합니다. 소매와 마찬가지로 카라를 봉제할 때도 몸판과 카라가 어디 겹쳐지진 않는지 씹히지 않는지 확인하면서 봉제를 합니다. 카라의 한쪽 면 봉제가 끝났습니다. 시접을 잘라내준 후에 카라를 이렇게 시접을 카라 속으로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카라의 끝부분, 이 끝부분이 짝짝이는 아닌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합니다. 확인을 한 후에 잘 맞았으면 시침핀으로 고정을 하는데 안쪽에 시접이 0.1cm 정도 더 크게 다림질을 해서 가지고 옵니다. 먼저 시접을 잘라내 줍니다. 안쪽으로 들어가는 시접을 0.1cm 정도 더 길게 다림질을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를 시침핀으로 고정을 하는데 겉에서 봤을 때는 겉에서 박음질을 할 겁니다. 바로 카라 밑쪽에 시침핀으로 이렇게 보이도록 고정을 해 놓습니다. 카라의 겉면에서 탑스티치를 하면서 밑면의 카라와 한꺼번에 박음질이 되도록 조심해 가면서 바느질을 합니다. 카라의 겉면에서 바느질이 끝났습니다. 바느질이 끝나면 안쪽에 어디 바느질이 빠진 곳은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단추구멍 만들던 안쪽에 단추구멍을 나머지도 지금 바느질을 해서 완성을 합니다.
스커트의 주름 만들기입니다. 먼저 D스커트 먼저 주름을 해보겠습니다. 중심 부분에 양쪽으로 5cm씩 10cm 남겨놓고 주름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양쪽 가장자리에 중심의 양쪽 가장자리에 6cm 폭의 주름을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주름이 2개 있는데 여기가 맞주름입니다. 주름은 앞판과 뒷판이 모양이 서로 다릅니다. 앞스커트 주름입니다. 앞스커트도 중앙 부분은 양쪽으로 5cm씩 10cm 중앙 부분을 남겨놓고 여기는 맞주름은 아닙니다. 옆 사이드를 향해서 6cm의 주름을 3개를 잡아줍니다. 앞판과 뒷판의 스커트는 이렇게 표시한 대로 5cm씩 주름분을 미리 박음질을 해서 준비를 합니다. 영상은 따로 준비 안 했습니다. 주머니를 봉제하겠습니다. 위쪽에서 6cm 내려온 곳에 주머니를 시침핀으로 고정을 한 후에 시접선만 봉제를 합니다. 시접선을 봉제할 때 여기를 이렇게 D자 모양으로 박음질을 합니다. D자 모양으로 재봉한 주머니 입구를 양쪽 끝을 이렇게 대각선으로 재봉선까지 바짝 잘라줍니다. 그러면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이때 시접을 주머니 쪽으로 전부 젖혀서 위쪽에서 탑 스티치를 한번 합니다. 나머지 주머니들도 같은 방법으로 스커트에 이렇게 고정 스티치를 해서 주머니를 달아 놓습니다. 스커트 주름을 5cm 위쪽에서 봉제해서 다려준 모양은 이런 모양입니다. 스커트를 앞판 스커트와 뒷판 스커트를 겉과 겉을 마주대고 스커트를 봉제하겠습니다. 스커트의 옆솔기와 주머니의 위치를 정확하게 핀으로 고정을 하고 봉제를 하겠습니다. 주머니 부분을 제외하고 표시된 부분을 박음질합니다. 박음질할 주머니의 시접선을 미리 표시를 해서 그려 놓습니다. 그리고 박음질을 합니다. 먼저 허리선에서 출발을 해서 쭉 박음질을 하다가 6cm 주머니에 이렇게 시접선과 만나는 지점 여기까지만 바느질을 하고 바느질을 스톱합니다. 그런 다음 주머니가 끝나는 시접 끝점 여기서부터 다시 스커트의 옆선을 박음질을 합니다. 반대편도 같은 방법으로 주머니 입구만 제외하고
박음질을 해 놓습니다. 주머니를 옷감의 겉쪽에서 모두 끄집어내서 주머니에 시접선을 맞춥니다. 시침핀으로 고정을 한 후에 주머니에 시접선을 따라서 박음질을 합니다. 주머니의 가장자리를 따라서 박음질을 한 후에 지저분한 시접은 잘라내 줍니다. 그런 다음 주머니를 다시 안쪽으로 모두 끄집어내 줍니다. 그리고 안쪽에서 다시 주머니를 시접선을 따라서 모양을 만든 후에 박음질을 하면 예쁜 주머니가 완성이 됩니다. 주머니가 완성이 됐습니다. 주머니 입구에 주머니를 앞쪽으로 젖혀놓고 이렇게 핀으로 주머니를 고정을 한 후에 주머니 입구 양쪽 끝을 왔다 갔다 몇 번 박음질을 해서 고정을 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스커트의 주머니 봉제도 완성을 했습니다. 몸판과 스커트를 봉제하겠습니다. 몸판은 겉면을 밖으로 향하게 하고 스커트는 뒤집어서 스커트의 안쪽으로 겉면을 이렇게 거꾸로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중심과 양옆에 허리선을 맞추어서 시침핀으로 고정을 한 후에 재봉을 하겠습니다. 허리선을 따라서 박음질을 합니다. 박음질 후에는 오버록 스티치로 마무리를 해줍니다. 허리선은 오버록 스티치를 끝내서 가지고 왔습니다. 다림질을 해서 시접은 위쪽으로 올렸습니다. 이제 겉면에서 탑 스티치를 하겠습니다. 탑 스티치한 모양은 이런 모양입니다. 이제 이 앞쪽에는 단추를 달아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단추를 바느질하는 과정은 생략하겠습니다. 밑단 봉제입니다. 밑단은 너무 넓기 때문에 미리 다려놨습니다. 다림질을 한 밑단이지만 그래도 또 혹시 삐뚤어질까봐 시침핀으로 먼저 고정을 한 후에 박음질을 하겠습니다.
저는 밑단을 8cm로 했기 때문에 너무 넓어서 잘못하면 이게 우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해 가면서 밑단을 바느질을 했습니다. 크리스찬 디올 디자인을 보고 너무 마음에 들어서 시작한 패턴이었습니다. 정말 마음에 드는 그런 디자인입니다. 오늘도 맘스살롱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watching 맘스살롱 video.